여러분, 2021년 1월 5일 일본에서 72세의 한 백발 노인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 사건은 되게 일본에서 논란도 많이 됐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일본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생각하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11월 기시모토라는 70대의 할머니는요, 두 딸을 키워서 출가를 시키고 10여 년 전부터 몸이 아픈 90대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홀로 간병하며 지내왔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부모님의 거동이 아예 불편해지시면서 이 기시모토 할머니는 두 사람한테 유동식을 먹이고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야 했어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이 기시모토의 시어머니는 늘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냥 죽고 싶다고,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여기까지도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싶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이 남편까지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된 거예요. 당시에 의사는 남편분 더 여기서 악화가 되게 되면 몸을 아예 움직이기 힘들어지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 70대의 할머니가요,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 남편까지 총 이 세 사람을 돌보면서 회사 일까지 처리하는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생활을 기시모토 할머니는 하루하루 버티듯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판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날 밤, 이 기시모토 할머니는 자신의 이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더 이상 저 못 버티겠어요. 저도 곧 따라갈게요. 라고 말한 후에 수건으로 이들의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같이 죽자고 나도 곧 따라가겠다고 남편까지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그 후에 이 기시모토 할머니는 친척들한테 사죄의 편지를 남기고 자신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목숨을 건졌어요. 이 세 사람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이 기시모토 할머니는 남편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고 그냥 내가 힘들다고 다 냅두고 나 혼자 죽게 되면 내 남편, 시부모 다 누가 돌보겠어요. 자식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텐데 내가 그 누구보다 힘듦을 알고 있기에 자식들한테 그 부담을 주기 싫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0대의 할머니가 더 나이가 많은 90대에 몸이 아픈 시부모를 다 병수발하고 거기에 몸이 아픈 남편까지, 거기에 일까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여러 명을 살해한 범인한테는 일반적으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가 되는데 이 기시모토 할머니 같은 경우는 3명을 죽인 거에 비해서 처벌이 되게 약하게 내려진 거라고 해요. 징역 18년. 이같이 좀 약하게 처벌이 내려진 이유는 이 유가족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재판 진행할 때 이 남편의 친동생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당한 남편의 친동생. 그런데 이 남편의 동생분이 재판장에서 기시모토는 가족들의 간병뿐 아니라 형이 운영하던 회사의 격리 업무나 청소까지 다 도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기시모토는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형이나 저희 부모님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피해자인 남편의 또 다른 동생, 이 동생의 아내도 시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기시모토한테는 정말 너무 미안하다고. 기시모토에게 너무 신세를 지고 있다고. 간병의 어려움을 우리가 더 빨리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평소에 이 기시모토가 티를 잘 안 냈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해요.
이에 이 재판부에서는요, 기시모토는 자신의 몸까지 약해진 상황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도 늙어가는 처지인데 내 몸도 너무 안 좋고 힘든데 나보다 더 안 좋은 90대의 노모까지 다 케어하고 몸이 아픈 남편까지 케어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몸이 아픈 한 명을 케어하는 것도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70대의 노인이 3명을 본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일까지. 기시모토의 대처 능력을 초과한 부담이 가해졌을 거라고. 당시 재판부는 이 기시모토 할머니의 상황을 이해한 거예요. 하지만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라는 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10여 년 전부터 비슷한 사건들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2월에는 96세의 전직 경찰관이 자신이 간호하던 91세의 아내를 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83세의 남편이 치매에 걸린 77세의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점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고령화도 많이 되어가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 남편 혹은 아내에게 부담을 지어주지 않고 나이 들어 눈을 감는 게 꿈이다라고 할 정도인 그런 상황인데 간병의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들이 기댈 시스템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살해 이런 게 아니라 간병을 하는 혹은 간병을 받는 이런 상황이 후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날이 100세 시대, 200세 시대, 수명은 점점 길어져 가는데 그에 맞는 복지나 여러 가지 시스템은 옛날에 맞춰져 있는. 이번 재판에 참여했던 60대의 배심원들은 사건을 일으키냐 아니냐 이거는 주변에서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간병의 괴로움을 어렵지 않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고. 오늘 말씀드린 이런 사건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옆에처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행정 시스템이 만들어져가지고 일본 같은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좀 뭔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곁에 많이 있어 드리면서 간병 아닌 간병을 했었어요. 정말 간병 받는 사람도 간병하는 사람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간병인을 쓰는 것도 솔직히 돈 엄청 들어요. 한 달에 어느 직장 월급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형편이 녹록지 않으신 분들은 이 간병인을 쓰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간병만 하자니 생활고가 생기게 되고 일을 하면서 하자니 나도 죽을 것 같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도 잘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복지 시스템, 또 돈 겁나 줘야 되는 이런 복지 말고.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난 기시모토가의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